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주목해야 될 주식들 15개 제가 엄선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 종목들인가 근거와 함께 같이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저는 딱 트럼프 2기 시작하자마자 크게 3개 키워드로 나눠놓고 요걸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종목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트럼프 트레이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주식,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인 거죠. 그러니까 임기 내에 빛날 수 있는 주식들이니까 기간 정도로 치면 중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AI 인프라, AI 주식들. 트럼프가 아니어도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일명 메가 트렌드에 속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AI 인프라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피난처. 트럼프 2기의 메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관세였죠. 상반기 메인 키워드가 관세였죠. 하반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세가. 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 피난처 주식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면 상반기 키워드가 관세였으니까요. 관세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은 관세 피난처 주식들 이따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봤을 때는 관세 피난처가 좋은데 상반기에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오히려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 트럼프 메인 키워드들에 해당되는 게 트럼프 트레이딩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키워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하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딩 맵, AI 인프라 맵, 관세 피난처 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오늘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 소스몽키가 저래서 자꾸 저렇게 트럼프 트레이딩 얘기를 하고 AI 인프라 얘기를 하고 관세 피난처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생각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 트럼프 1기 때 미국 주식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그 당시에 메인 키워드였습니다. 그때는 관세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부각받지 못했어요. 그때도 관세 전쟁이 있긴 했는데 키워드가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정말로 이제 주식 변동성이 크고 막 쇼크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제가 딱 지켜보니까 야,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도 그 와중에 오히려 오르는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반사이익. 그게 일명 미중 무역 분쟁 피난처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그때를 기억한 거죠. 저는 이제 피부로 느꼈으니까, 완전 한복판에서 투자하면서 느꼈으니까 올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관세 터지니까 아, 이거는 관세 피난처 따로 간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공교롭게도 가장 이제 수익률이 오히려 좋았고 관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내내 이번에도 관세 영향은 계속 있을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1기 내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졌던 그 시점 이후로 점점점 이제 영향력은 줄어들어가지고 키워드는 계속 주목받지만 영향력은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도 트럼프 2기 내내 분명히 영향받을 거고 하반기에도 주목받을 건데 메인 순위에서 밀려날 거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그 지난 시간에 공유드린 표 보면 4등, 5등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상반기는 1등이었는데 이 되셨죠. 그래서 상반기는 요 주식들이 주로 비중이 높았었다면 하반기에는 요거보다는 이제 다른 쪽 비중을 높이고 얘네들은 좀 낮추던가 할 수 있는 용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트럼프의 메인 키워드 3개에서 요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게 트럼프 트레이딩 맵이고 올 하반기는 이걸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번 챕터 다 들으시면은 이렇게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현 시점에 하반기 대비용으로 제가 주력 포트폴리오 짜놓은 건데 물론 중간중간 일부 변경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막 엄청나게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주력으로 저는 항상 이제 보통 10개 정도에서 많아봐야 20개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소액 분산하는데, 자,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짜는 건 뒤에서 좀 더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수강생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기준이 AI 인프라, 트럼프 트레이딩, 관세 피난처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주목할 주식들 15개, 각 분야별로 5개씩 할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딩 5개, AI 인프라 5개, 관세 피난처 5개, 딱 15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복을 포함하면 조금 더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반기 흐름대로 이렇게 딱 키워드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6월 말부터 이미 시작됐죠. 자율주행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테슬라가 6월 22일 날 로보택시 공개를 했고 이제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 시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최대 수혜는 테슬라가 될 것인데 빅테크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뭐 구글도 하고 아마존도 한다 그러고 이제 다 뛰어들 겁니다. 이제 이게 한번 트렌드가 붐이 불면 막 각종 기업들이 너도나도 막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이슈가 또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은 트럼프 트레이딩에도 들어가고, 왜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할 수 있게 규제 완화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수혜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 AI의 끝판왕,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트럼프가 밀어주는 주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중기 관점으로, 혹은 장기로 난 테슬라가 AI 끝판왕 주식 중에 하나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장기로도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저는 역시 하반기부터도 주목을 해야 될 주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7, 8월에 자, 트럼프가 가장 중점적으로 미는 감세안 통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8월 초부터 의회가 입법 활동을 멈추고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까지 웬만한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때 타임라인이 딱 맞을 것 같고, 감세안 이제 통과되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종 세금 깎아주면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세금 많이 깎아주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돈 많이 버는 빅테크들이 대표적이고요. 금융기업들도 세금 깎아주면 혜택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 깎아주고 뭐 환급도 해주고 공제해주네? 그러면 이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소비주들이 좀 더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고, 미증시 전반이니까 뭐 각 분야 다 해당될 것 같고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규제 완화. 대표적으로 미는 게 코인법, 그리고 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원자력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각종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코인주라든지 암호화폐,
각종 유망주들, 규제에 묶여있는 우주, 드론, 양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또 중소형주, 적자, 유망주 이런 것들 제가 따로 또 뒤에서 한번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라면 물론 7월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9월, 12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역시 증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과 또 금리 인하 수혜주의 대표격인 유망 성장주, 돈 풀리면 들썩거리는 게 중소형주, 유망주들, 미래 먹거리를 가진 여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업들 역시 트럼프 트레이딩에 포함돼서 제가 봐도 하반기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유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외에도 연간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임기 동안 주목을 받을 게 방산주들, 전쟁의 시대, 방위비 증액의 시대, 그리고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대, AI 패권 전쟁의 시대.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밀어주는 거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도 더 계속 주목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넣어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할 거라서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올 하반기 주목해야 될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 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관련 주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름 이걸 또 추려놓은 건데 여기서도 더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5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딱 5개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더 하는데 주력으로 삼는 주식들이 이 5개고 나머지는 이제 소액 분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긴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순위권 밖에 있는데 좀 아쉬운 기업들, 주식들은 소액 분산 투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에는 AI 패권을 하려면 전력 인프라, 여기 이제 원전이 들어가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 그리고 에너지 패권, 금융 핀테크 규제 완화, 암호화폐 패권, 각종 기술 규제 완화해주면서 드론도 미국 드론 쓰게 해라. 그리고 우주 산업이 미래 먹거리고 전쟁과도 관련 있고 하니까 우주 쪽도 밀어줘야 된다. 양자 컴퓨팅 같은 차세대 기술도 밀어줘라. AI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AI 패권에 해당되는 거고, 방산 항공 이건 당연히 국방비, 방위, 전쟁과도 관련 있으니까 당연히 밀어줘야 되는 거고, 트럼프의 또 정책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 내보내는 거니까 추방하는 거였으니까 요것도 관련주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주목받고 밀어주는 정책들에 해당되는 주식들을 넣어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5개 이렇게 분야별로 뽑은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 팔란티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탑 1, 2. 아무래도 요 주식들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장표 하나씩 보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핵심 장표 위주로. 자, 말씀드렸지만 AI 시대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게 이제 물리 AI, 영어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실물 AI인 거죠.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챗GPT나 이런 것까지 하는 소프트웨어 정도 단계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레벨이 자율주행, 말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인 거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가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제 막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미 많이 올랐어요, 고평가입니다 하기보다는 요거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장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늦지 않았고 오히려 초기에 가깝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6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벌써 25년 말부터 26년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AI 미래 먹거리 끝판왕 2개인데 이 관련 주식은 꼭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향후 테슬라의 축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라고 했고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AI 끝판왕, 차원이 다른 시장은 결국 로봇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 두 개 어떤 기업이 잘하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현재까지는 테슬라라고 보기 때문에 테슬라 꼽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팔란티어가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소개하기 좋은 장표로 요거 하나를 골라왔어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미국의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팔란티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마스터 DB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인들 3억 명의 데이터를 그냥 총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은 불법 이민자 감시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또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국토안보부로부터 받아서 마스터 DB도 구축하지만 보건복지부랑도 협업을 하는데, 보건복지부랑 협업하면 이제 각종 의료, 지금 뭐 누가 의료비를 얼마 썼고 뭐 의료 관련 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게 되고, 국방부면 이제 1급 기밀 다루는 방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 사회보장청 이런 데는 이제 연금 혜택, 누가 연금 얼마 받고 지금 연금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사회보장 혜택 같은 거 다 총괄하게 되고, 국세청, 세금 관련된 거 총괄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정부의 데이터 통합 관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데이터를 총괄하게 되고, 이 기술 기반으로 현재는 미국 주요 기업들도 이제 데이터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맡긴다기보다는 이제 이 AI 기술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런 걸 해주는 회사인데, 이제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기술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해준다, 관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정부,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동맹국이라고 불리는 기업들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아시아까지 확장되겠죠. 그리고 미국 방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동맹국 방산, 미국의 동맹국의 방산 데이터까지 관리 분석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최근에 중동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있었을 때 팔란티어가 이란의 군 수뇌부들, 이 군 수뇌부들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위치까지 싹 파악해가지고 도움을 줘서 순식간에 일제히 그냥 드론으로 암살을 했다, 이렇게 공개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사실상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보력이 엄청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가 엄청난 이 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곳곳에 쓰이는데 정부의 주요 데이터, 기업들의 주요 데이터, 그리고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 AI 끝판왕, 소프트웨어 AI 끝판왕,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올 하반기만이 아니라 사실 그냥 계속 가져간다고 보는 입장인데, 하반기에도 좋을 이슈가 많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패권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코인 주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코인 주가 있는데, 코인 중에서는 저는 이제 로빈후드를 탑픽으로 꼽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도 있어요. 물론 많습니다. 코인주 많거든요. 서클이라고 하는 요즘 스테이블 코인 주식도 뭐 급등하기도 하고,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 주식도 좋고, 여기 스트레치라고 하는 비트코인만 모으는 1등에서도 좋은데, 저도 이거 조금씩 다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요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 점수를 줬을 때. 그래서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장표만 소개해드리면, 트럼프가 가장 최근에도 스테이블 코인법, 코인 규제 풀어주는 이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라, 내 책상으로 빨리 와라, 기다린다, 기다려, 이러면서 지금 이제 8월 전까지 최종 통과시킬 거다. 이걸 통과시켜야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암호화폐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만큼 달러를 사거나 미국채를 사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야, 코인 띄우니까 달러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네, 기축통화 유지할 수 있네, 우리 달러 패권 지킬 수 있겠네,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막 달러 안 쓰려고 탈달러 한다 그러고 달러 위상이 위험하다고 막 경고가 나오는데 잘 됐다. 그리고 안 그래도 미국 채권을 사줘야 지금 더 채권을 찍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라 살림할 수 있는데, 이거 재정 적자니 부채 지금 한도에 도달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이거 미국 채권을 사줄 사람이 더 이상 없는데, 이 코인 법안 통과시키면 미국 채권도 이 스테이블 코인사에서 사주게 할 수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훨씬 좋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미국을 수호하는 천재 법안이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밀어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띄울 수밖에 없다. 띄워야 한다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띄울 수밖에 없다.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말이 좀 헷갈릴 때 누구 뭐라 그랬죠? 재무장관 뭐라 그랬죠? 재무장관도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미국 채권을 사게끔 만들어가지고 시장 안정, 채권 시장 안정, 금리 안정 효과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니어스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팍팍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달러의 쓰임새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너무너무 커지면서 빠르게 주요 미국채 수요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채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일본, 영국, 중국인데, 중국은 요즘 막 팔고 있거든요. 미중 전쟁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미국채 찍어내는 거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사들이 사주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금리나 채권 시장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밀을 수밖에 없다,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하반기에 훨씬 좋은데, 코인 시장이 뜨면 뜰수록 돈 버는 게 이 로빈후드라는 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회사입니다. 암호화폐 관심이 식으면 로빈후드 주가도 빠지는 거고요. 암호화폐 관심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돈 버는 게 로빈후드 혹은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으로 로빈후드 했고요.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도 하고 암호화폐 거래도 해서 주식 강세장인 것도 영향을 받아서 제가 골랐고, 코인베이스는 주식은 아니고 코인 거래만 하다 보니까 주식과 무관하게 코인장에 좀 집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은 저는 주식장도 좋을 것 같으니까, 주식도 강세장이고 코인도 강세장이야? 그럼 로빈후드가 더 좋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AI 인프라에서도 지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게 원전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AI 패권을 가지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원전을 밀어주기로 작심을 하고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를 선포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밀어주는 게 바로 원전이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장표기도 하지만 AI 경쟁 우위에 필요한 게 바로 이 원전이다, 거듭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전력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 중에 탑픽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 수혜주인데, 맵에 있는 다른 주식들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분산을 좀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이 백악관에 트럼프가 직접 부른 이 세 개의 원전 관련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최대 원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하반기 탑픽으로 집어놨고, 오클로라는 소형 원전, 4세대 원전입니다. 개발 중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단계는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원전을 밀어주기 때문에 원전 수혜주로 오클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저도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왜 없습니까? 이제 여기는 탑픽을 꼽아놓은 거고, 여기 써놨지만 오클로나 SMR 같은 차세대 소형 원전도 저도 이제 분산 투자 해놨습니다. 근데 이 소액 분산 투자하는 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주로 대형주 위주로 좀 넣어놓는 편이고, 좀 안정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도 꼭 같이 한 테마로 하반기에 계속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 탑 5 중에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입니다. 여기 방산 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미는 게 바로 전 세계 방위비를 늘려라.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면요, 힘을 통한 평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 키워드를 계속 밉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면 오히려 힘이 있어야 된다, 즉 국방력이 강해야 전쟁이 안 생긴다, 이런 논리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는 말이고, 그걸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한테, 야, 너네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평소에 무기 많이 만들어 놓고 국방력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침투를 안 해오겠지, 상대도 함부로 그냥 건들지 못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려야 돼, 라는 논리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GDP, 니네 경제 성장하는 거에 5%씩은 국방비 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5%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지금 미국도 3%대, 유럽 주요 국가들 높아봐야 2%대입니다. 근데 2배 이상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기대감 때문에 2025년에 방산주들이 막 벌써 들썩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로벌 방위비 이렇게 가다가 가팔라지는 거 느껴지실 텐데 요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트렌드이긴 했는데 더 가팔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그래프 곡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방위비 증액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유럽도 2022년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야 지금 이거 또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방위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니? 하던 찰나에 미국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아예 2025년 초반에 선언을 했죠. 우리 재무장하겠다. 그동안은 방위비에 돈 쓰는 거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대놓고 방위비 팍팍 늘리겠다라고 선언한 게 유럽 재무장 선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야 우리도 미국산으로 된 메이드 인 차이나 다른 나라 거 말고 진짜 메이드 인 USA 무기로 구성된 골든돔이라는 방어막을 만들자. 그게 이제 미국 골든돔 프로젝트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임기 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방산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에도 계속 방위비 늘려라. 유럽뿐만 아니라 야 너네들 유럽이 지금 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데 너는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근처에 러시아도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 일본, 한국 너희들 방위비 더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부담해서 무기 더 많이 사고 준비해. 국방력 길러.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주도의 방산 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에 방산주를 넣어놨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우주 기반의 미사일 방어 미국 골든돔 프로젝트도 여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소개해놓았던 거 장표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얘기 나올 건데 근데 왜 하필 GE냐 제네럴 일렉트릭이냐 이게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산 항공 주식인데 여러 주식들이 있어요. 사실은 무기 만드는 회사 각종 폭격기 만드는 회사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요 회사 구조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회사가 엔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의 독점적으로 몇 개 없어요. 엔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세계적으로 큰 회사 중에 근데 이 회사가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고 항공기 있잖아요. 우리 여행 갈 때 타는 그 민간용 항공기에도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돈을 벌고요. 평화의 시대도 돈을 버는 주식이에요. 제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이나 제 강의를 많이 수강하신 분들은 확실히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느끼실 텐데 어떤 상황이 와도 돈 버는 주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방산 이슈가 터져도 얘가 들썩들썩하고요. 민간 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구조적으로 여행 많이 갈 테니까 항공기 계속 수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얘가 관심을 또 받습니다. 재밌는 주식이죠. 그래서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주식도 방산주 중에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무기 관련된 방산주들은 ETF로 뒤에서 소개를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ETF로 하는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탑5를 꼽으라면 방산에서는 제일 종합적으로 점수 높은 GE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세 피난처 맵입니다. 관세 피난처 주식들인데 말 그대로 상반기에 이제 관세 피난처 주식들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반기에 이제 관세가 메인 키워드가 되면서 관세 불확실성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관세 악재가 없으니까 오히려 돈이 몰리는 주식들이 관세 피난처인데 올 하반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한 번씩 또 관세 이슈가 불어올 때가 있어요. 관세 유예 종료 기간이라든지 뭐 7월, 8월, 9월 한 번씩 관세가 관심 받는 기간마다 이 주식들로 돈이 몰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탑5 골라봤습니다. 물론 여기도 팔란티어가 있고 그런데 너무 계속 팔란티어만 하면은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최대한 좀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중복되는 종목이 몇 개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만큼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관세 피난처에서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가 제일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니까 지금 뭐 전쟁 터졌다고 해도 SNS 보고 계실 거고 평화의 시대도 SNS 보실 거고 트럼프 관세를 때린다고 해도 SNS 보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SNS 주식은 필수 소비재급으로 완전히 올라가가지고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의 뭐 공기 같은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메타 그냥 꾸준히 올라갈 걸로 보이는 주식이고요. 방어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비슷한 관점입니다. 관세 영향을 사실상 안 받고 매달 구독료 따박따박 받는 주식입니다. 제일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대표적인 내수주,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생필품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세에 있다고 소비자들이 안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필수 주식급으로 떨어질 때마다 맘 편히 사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WM이라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인데 한국은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이 공기업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해주실 텐데 미국은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래서 꾸준히 돈 벌고 사람들이 숨 쉬면서 집에 있는 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 폐기물 회사는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지고 관세 피난처이자 방어주 역할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가장 또 안정적인 건 JP 모건으로 볼 수 있겠고 이제 로빈후드가 탑픽이지만 그 앞에서 했으니까 금융주, 금융 규제 완화도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JP 모건을 꼽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 주력으로 비중이 높을 뿐이지 여기 있는 다른 주식들도 소액 분산 투자 많이 해놓고 있어요. 제가 괜히 맵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액 분산 투자하는 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혁신 의료 쪽인데 요것도 대부분 다 유망주나 적자, 중소형주라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빼서 다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 피난처 탑5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께서도 제 기준도 참고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는 말씀이 아니라 근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나도 이런 주식들은 좀 일부 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 한번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I 인프라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관세 피난처, 그리고 AI 인프라. 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트럼프 트레이딩이랑 겹치는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트레이딩에서도 AI 주식들을 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복 포함을 좀 넣었습니다. 테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뺄 수가 없어가지고 피지컬 AI 끝판왕의 테슬라,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대장은 팔란티어. 이건 제가 뺄 수가 없고 도저히. 그리고 엔비디아,
AI 시대 뒤에서 웃는 기업이죠. 엔비디아 있고 AI 시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기업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중에 하나 정도는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들고 가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모범생인 마소가 안정적이라서 좋아하는 편이고 관세 피난처 역할도 있지만 하반기엔 특히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관련주들은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GE 버노바가 탑픽입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 수혜주, GE 버노바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움직여서 조금 더 공부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GE 버노바 둘 다 들고 갑니다. 반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 핵심 장표 보면서 조금만 더 정리 드려볼게요. 자, 하반기에 제일 큰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오픈 AI, 챗GPT 만든 오픈 AI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미국부터 첫 삽 떠서 짓고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짓고 있고 전 세계 중동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아태 지역 나갑니다. 이제 전 세계 이제 막 데이터 센터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그걸 돌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겠죠. 유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니까 유례 없는 규모의 전력 수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그렇게까지 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전력품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 전력을 유지하고 공급하는 에너지원 중에 주목받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짧게는 하반기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단기적으로도 유례 없는 폭염이 또 오고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수요 급증 때문에 전력주들 또 들썩일 텐데 이럴 때도 또 앞에 말씀드린 원전 전력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겹포제죠. 거기다가 AI 메가트렌드, 암호화폐 강세장까지 이어지면 암호화폐 채굴 이런 것들 다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일들이 하반기에 많기 때문에 전력주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전력 원전주 그리고 엔비디아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도 똑같죠.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마다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반도체고 미국만 짓는 게 아니라 중동에 이제 지금 보시면 막 너도나도 사우디부터 아랍에미리트부터 각종 국가들이 너도나도 엔비디아 반도체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아예 대놓고 지금 이제 애플보다도 엔비디아가 중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강조할 정도로 엔비디아는 이제 AI 시대 없어서는 안 될 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중동 확장까지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유럽까지도 진출 선언했습니다. 2년 내에 무려 유럽 데이터 센터 10배 늘린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엔비디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유럽 전역에 아예 엔비디아 AI 인프라, 은행, 도시 다 깐답니다. 엔비디아 기반으로 큰 그림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도 이거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다 이제 AI 시대로 이제 막 전환 중인데 뭐 벌써부터 단기 조정 이런 거에 팔까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한참 더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죠. AI 인프라는 단기, 중기가 아니고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3종 중에 괜찮은 거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세 피난처 역할 때문에 골랐습니다. 아마존은 관세 이슈가 있을 땐 좀 악재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주, 전력주 여기서 공부해 보시고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GE 버노바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 5개 관세 피난처 5개, AI 인프라 5개인데 사실상 겹치는 거 해보면 10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이것저것 축약해보면. 그래서 제가 주력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도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개가 완전히 주력이고요. 요 6등부터 10등은 조금 비중이 낮아지는데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제 제 강의 들으셨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잖아요. 아, AI 인프라, 트럼프 트레이딩, 관세 피난처 이렇게 분류 한번 해보셔도 좋고 제가 맵 해놓은 거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셔가지고요. 이렇게 종목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당되는 거에서 점수도 한번 매겨보시고 비중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상위 10개 정도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평가해 보시기도 좋고요. 새롭게 투자할 예정이시라면 이렇게 한번 제 표를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에 과제 올려야 될지는 여기 따로 이제 그 안내를 해둘 거니까요. 과제 한번 올려주면 제가 체크해서 답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잘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주력 포트폴리오 탑 10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다, 하반기 자율주행이다, 엔비디아다, 하반기 AI 좋을 것 같다, AI 인프라 해당되고 트럼프 트레이딩인데 관세는 아니다, AI 인프라 해당되는데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된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 동그라미면 2점, 1개 동그라미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꼭 점수가 높다고 비중이 높아야 될 필요 없는데 그냥 체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는 계속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0개 이렇게 주력으로 집중을 짜놨고 토탈에서는 한 20개 종목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20개 내외 정도로 분산을 해놓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21번째부터 되는 그 종목들은요 중소형주나 적자 유망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소액 분산, 더 소액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20번째 넘어가는 것부터는 그래서 뭐 300, 200 이렇게 비중을 팍 줄이는 거죠. 말 그대로 소액 분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쫙 분산해 놓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번 베팅을 해보는 말 그대로 이제 한번 투자해보는 이런 관점인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 관련된 것들은 오늘은 주력 포트폴리오 10개 정도로 압축하는 거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결론은요 3가지 키워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깔끔하게 하반기 대비가 되실 거고요. 트럼프 2기 임기 내에서도 계속 써먹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2기 임기 내에 관련된 건 트럼프 트레이딩 맵에 있고 특히 근데 올해 하반기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걸 주목하시고 그렇다면 제가 탑픽 5개 드렸으니까 그 5개를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도 좋겠죠. 그리고 AI 인프라는 사실 올해가 아니어도 좋고 트럼프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꼭 올해만 좋을 법도 없으니까 요거 이제 비중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세 피난처 주식은 관세 이슈가 들썩들썩 할 때마다 한 번씩 주목을 받게
좋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도 괜찮겠지만 트럼프 임기 때 내내 좋겠지만 점점점 이제 영향력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어주 역할로 피난처잖아요. 말 그대로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꼭 한번 배움과 복습 차원에서 앞에 세 가지 맵 보시고 과제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요거 강의 들으시고 머릿속으로라도 산책하시거나 평소에 어디 메모장에라도 이렇게 한번 나도 종목 정리 한번 해봐야지. 요 양식들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정말 간략 버전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포트폴리오, ETF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것들도 관련된 투자법,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